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여담입니다만 그 팟캐스트에 제일 잘 나가는 그 최근 7, 8년 동안 잘 나갔던 팟캐스트 중에 하나가 이J라고 있어요. 이 박사와 이 작가의 이J라고. 거기에 이제 3명이 사는데 그 중에 메인 친구가 그 이동영 작가라고. 지금 그 YTN 시사 집중인가? 시선 뭐 그것도 진행하는 친구예요. 네. 사실 그 친구도 맨 처음에 이J가 확 떠갖고 사실은 이J도 제가 나는 의사다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한 2, 3주 동안. 그래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네. 그 친구들 처음 200등 넘었을 때. 그런데 나중에 우리를 훨씬 제치고 7, 8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와, 지금 대단합니다. 팟캐스트를 다 지금 완전 석권했구나. 그럼요.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는 광고 안 받는다고 했고 몇 개월간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랬죠. 술 먹을 때 내가 얘기했어. 지금 자본주의 사회 아니냐.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아도 니네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도 할 때 이렇게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거 당당하게. 그럼요. 해. 그래갖고 제가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해갖고 결국에 그 뒤로는 이제 받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그래갖고 유지하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키드 클라우드님 아까부터 자꾸 그 삐딱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 삐딱하게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이에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빅맥 후원 들어오면 햄버거 유해하다. 방송 가능한가요? 근데 잠깐 참고로 유해한 거는 저는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데 햄버거가 저는 유해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야, 그것도 저하고 저는 똑같네. 뭐냐면 햄버거는 그것도 솔직히 저하고 똑같아. 영양 그 나름. 타입으로 해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 과학적으로. 왜냐면 단백질 그 프로틴도 있죠. 그다음에 탄수화물 빵 그 있죠. 그다음에 채소도 있죠.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안 좋은 기름으로 쓰면서 거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지방 중에서도 그 뭡니까 그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그것만 먹는 게 문제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빅맥이든 뭐든 먹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콜라도 마찬가지로 콜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어도 됩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좀 종합 비타민제 한두 알 먹으면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합 비타민제가 당황하셨어요. 사망률 5% 높인다니까요. 당황하신 거 보셨죠?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햄버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 술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사망률이 또 좋다는 것도 일부긴 하지만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걸 종합하니까 높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우리 좀 빈틈이 없으시네. 다음 화에 아주 자세하게 한번 좀 논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뭔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하셔서 좀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그냥 여지가 없네. 그러니까 어떤 햄버거는 나름 그 순기능이 있다.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자주 그것만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뭐 어쩌다 먹는 거 뭐 죄책감. 그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맞아요. 저는 라면도 그렇고, 저는 라면 진짜 좋아해서요.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상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나머지 생활에서 골고루 다양하게 먹으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 담배 끊고 술 적당히 먹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 그 장면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아니, 그 선생님은 이 TV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버도 많이 나가고 이 대중활동 많이 하잖아요. 또 아침마당도 나오시고 가끔. 그 출연에 대해서 제안이 오면 마다하지 않고 많이 하시죠. 그동안 되게 많이 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종편 5년, 6년 전에는 정말 많이 나갔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최근 한 3년 전에는 EBS 이 애들 프로를 한 이후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신 대로 제가 조금 투사 이미지가 있어갖고 좀 강하잖아요. 근데 애들 프로라는데 너무 막 의사들이랑 같이 싸우는 건 별로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나가다가 안 나가 버릇하고 이거 끝났거든요. 작년 8월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섭외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야, 또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있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요. 근데 들어오는 뭐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학 상식을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구분을 해주세요. 선생님 그런데 또 쇼닥터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쇼닥터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쇼닥터 선생님이 비판하는 쇼닥터와 선생님이 TV 나가는 거 어떻게 구분이 그렇죠. 되는지 설명을 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쇼닥터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 개념은 2014년도에 정말 안타깝죠. 우리 고 신해철 가수 너무 안타깝잖아요.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때 의료사고. 근데 이제 그걸 진료했던 의사가 예를 들어서 뭐 종편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즈음에 일부 몇 명 이른바 TV에 자주 나오는 종편에 나오는 의사들이 이를테면 뭐 탈모를 그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구나무를 서면 좋아진다. 혹은 그 다음에 어떤 또 의사는 나와갖고 그동안 임신을 못했던 여성이
유산균을 먹고 한 달 만에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아하. 효과도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을 한 거죠.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혹시? 안 했어. 저 안 했어. 진짜 한 조금 번도. 비슷한 거 한 적은 아니,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을 제가 해볼 확인해서 테고. 우리 집 사람 진짜. 그 또 오해하실까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갖고 네. 그런 사람들이 하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의 말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요. 논의를 통해서 맞다. 그때 의사들 그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핵심을 쇼닥터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면서 쇼닥터라는 것은 의사들 중에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치료요법이나 맹관요법을 허위 과장되게 자주 나와서 이야기하는 의사들을 쇼닥터로 그냥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TV에 단순히 많이 나오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쇼닥터야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고민을 하시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 왜? 아니요, 이거는 조금 고민이 돼요. 저는. 왜? 솔직히. 왜? 이유가 궁금해. 얘기해보세요. 편히 얘기하세요. 네. 혹시 건강기능식 이거 좋다 이렇게 막 선전한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홈쇼핑 나가신 적 없으세요? 홈쇼핑은 없지. 홈쇼핑은 전혀 없고. 그렇구나. 뭐 제품을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러나 이제 제 지로는 또 있으니까. 우리 선생하고 부닥치는 거지만 아까 말한 농축형 뭐 치료를 표방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몇 가지 뭐 오메가3라든지 뭐 유산균 이런 거는 이제 그 푸드에서 먹어야 되는 건데 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런 거를 보충 형태로 먹는 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제가 엄청 많이 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 수위 정도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조금 넘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제약회사 협찬을 받고 그건 안 하죠. 그다음에 홈쇼핑에서 그렇게 선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쇼닥터라고 불렀던 거죠. 좋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약간의 면제를 받은 것 같고. 글쎄요. 글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준을 얘기해 줘요. 그 기준을. 그렇습니까? 그 기준에는 저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한번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제 동료들이나 제가 또 의협하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의견을 모아서 다음 회에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홍해거를 쇼닥터인가.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 의사들이 다 바쁘잖아요. 근데 TV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단순히 TV에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쇼닥터로 비난받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댓글 보면은 환자 볼 시간에 언제 TV에 나와? 저런 사람들이 쇼닥터야. 그건 좀 지나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너무 단순화시킨 거고. 그런 기준이라면 선생님도 쇼닥터야. 왜냐면 자주 나오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옛날에 자주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종편이라서 재방송을 많이 해요. 재방송을. 글쎄.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에 찍고 한 달 동안 나간 적 없어도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채널에 MBN의 황금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을 재방송을 하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글쎄. 환자는 안 보고 맨날 거기만 나가냐 막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주나 그리고 쇼닥터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서울대 저명한 교수님이 TV에 나오면 시청률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쇼닥터도 순기능은 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저희끼리만 일단 좀 정돈을 하고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 기준은 특정 무슨 뭐 업체나 제품의 협찬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팔기 위해서 뭐 홈쇼핑에 나가고 이런 거는 쇼닥터에 해당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그 얘기를 해보면 정말 근거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제품을 파는 것까지 쇼닥터로 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서요. 근거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광고에 들어가서 우리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읍시다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쇼닥터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왜냐면 원래 개념 자체가 쇼닥터라는 거는 근거가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사람 이거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는 거는 의사라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것까지 막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마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명박사 나중에 농림축산부 뭐 광고 하나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느낌 오는데 나중에 또 뭐 우리 소고기 드세요 뭐 이런 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또? 하긴 제가 옛날에 한돈 옆에 뭐 그거 뭐 한돈 돼지고기 뭐 그거 알려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홍보해 주는 거. 뭐 그런 것도 잠시 한 적은 있었어요. 옛날에 한 7, 8년인가 10년 전에.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너무 약간 뭐 그런 것 같았고 중간에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우리 명 선생님이 생각하는 쇼닥터의 기준이 뭔가 잠깐 이야기 나눈 거예요. 중요한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근데 하기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업자가 하는 거는 되고 의사가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너무 좀 지나친 기준이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라면 그렇죠. 그 얘기시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TV 많이 나오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그거는 아니다. 아니죠. 그거는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저도 쇼닥터죠, 뭐 그러면. 그건 근데 아닌 것 이게 같고요. 참 예민한 질문인데 우리 집사람은 선생님 기준으로 보면 쇼닥터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솔직히 쇼닥터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뭐 댓글 안 올라오나요? 여선님? 우리 집사람 나갔어요. 나갔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명 선생님의 기준대로라면은 지금 이제 그 기준대로라면 홍해걸은 아닌데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는 저는 못했어요. 중간지대, 중간지대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쇼닥터 일 확률이 훨씬 높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네. 지금 누가 이런 거 질문하는데. 뭐요? 명 박사님 고려은단 CF 들어오면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없죠. 솔직히 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디 무슨 뭐 이런 야채 뭐 이런 거 무슨 있어요. 뭐 있잖아요. 네네. 주스 같은 거. 네. 그거 들어온 적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주스는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 해독 주스 편에 제가 썼는데. 그 뜻으로. 주스란 게 뭐냐면 저는 주스는 권장하지 않아요. 일반 우리 환자분들에게도. 씹어 먹으라고 그러죠. 왜냐면 주스는 흡수는 엄청나게 흡수율이 높아지긴 하는데 네.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흡수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과당 때문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일단.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매일매일 한 컵, 두 컵, 세 컵씩 몇 달, 몇 년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당뇨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게 우리 홍 박사님이 네. 많이 예를 드는 네. 하버드대 연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코호트 연구에서. 네. 코호트 연구에서 네. 피션스 헬스 스터디랑 너시스 헬스 스터디 이거 종합한 거 있거든요. 네. 그거 한 2, 30만.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 2, 30만 명 종합했는데 한 7년, 8년, 한 10년 가까이 종합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3단위 정도의 과일을 먹으면 당뇨 위험성이 2%가 떨어지는데 그 똑같은 과일 종류를 주스의 형태로 3단위, 보통 반 컵씩 3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증가할 때마다 당뇨가 8% 높아진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백그라운드나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당이 들어오면 그렇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역학 연구는 해보셔서 아시지만 이게 그 일반적인 약물 연구하고 달리 상당히 섬세하잖아요. 델리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가 좋았다 그랬다가 또 어떤 거가 나빴다는 게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든 어디든 뭐 이렇게 뭐 결과 나온 거를 그게 과연 다 100%다. 절대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버드에 나온 거, 옥스퍼드 나온 거, 전 세계에 있는 거를 같은 주제를 갖고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종합만 해서는 안 돼요. 네네.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거나 이런 거를 종합하면 꽝으로 그러니까 효과가 아무리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메타 분석하는 연구할 때는 합치기도 하지만 그 합친 내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라든가 아니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연구와 안 받은 연구를 따로따로 구분했고 또 합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동의하고. 근데 제약회사 그 기부 여부도 근데 일반적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숱한 많은 논문들은 기부는 다 기본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 자체가 나쁘다고 전혀 아니에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부 얘기해요. 자체는. 네. 당연히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임상시험을 얘기할 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트 이니시에이티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그냥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스폰서 이니시에이티드 트라이얼을 그랬고 SIT라고 했고 방금 얘기한 제약회사 그 스폰서로 진행되는 거 있는데 그 두 개 다 의미가 있죠, 당연히. 근데 제 얘기는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거 다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합쳤을 때 따로따로 해봤을 때 차이가 난다면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네.
그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연구비 지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렇죠. 건 아니다. 그건 그 사실은 새로운 신약 만드는데 어떻게 제약회사의 돈 없이 연구가 시작되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뭐 또 근데 이게 저희 채널이다 보니까 집사람을 좀 응원하는 목소리가 좀 있긴 하네요. 그러네요. 쇼닥터는 아니죠.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근데 의견은 다 다른 거니까 선생님 그렇죠. 의견도 존중을 해요. 다만 이제 집사람이 홈쇼핑 요새는 안 나와요. 안 나온 지 한 5년 됐고. 몰랐습니다. 안 나오고. 왜냐하면 또 말씀하신 그런 비판도 있고 전혀 안 나오고 저희는 이렇게 협찬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집사람한테도 오해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절대로 그 제품을 피하기 위해서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돈을 주고 그 시간대 홈쇼핑을 틀고 딴 데는 걸 많이 하고 그럼요. 단 한 번도 하지 말라. 그거는 나름 원칙을 지키고 본인의 소신대로 하고 있다. 요 얘기만.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기준의 쇼닥터인지 아닌지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뭐 결정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선생님 의견이. 그럼요. 그러니까 곤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열린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걸 선생님은 찬성한다. 그래요. 네. 키드 클라우드님은 술 한잔 해야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타 분석이 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겁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세히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근거 중심 의학 메타 분석에 대해서 좀 재밌게 쉽게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이건 여기서 하는 거구나. 저 위로 좀 약간 올려봐 주실래요? 올려주세요. 네. 이왕재 교수님 초대해 주세요 이러는데 한번 초대를 하면 어떨까요? 이왕재 교수님. 근데 이왕재 교수님 또 저보다 또 한참 선배님이라. 사실은 이왕재 교수님이랑은 저랑 두 번 심포지움에서 이미 했어요. 붙었어? 했죠, 당연히. 그때가 한 7, 8년 전 될 거예요. 한 10년 전에. 한 번은 그 임상건강증진학회에서 제가 초대를 해서 이왕재 교수님 얘기 듣고 그다음에 제 의견 얘기하고 불상사 없었습니다. 서로 의견 교환하고 저도. 그다음에 한번 그 박재갑 전 원장님이 국립의료원장 하실 때 한번 심포지움 때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두 번 하고 나니까 이왕재 교수님이 명박사 이제 더 이상 나는 부르지 마 뭐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당신은 기초의학 하는 해부학 교수인데 왜 임상의사 명성이라 이렇게 자꾸 하냐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재 선생님 의견에 또 반대하는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사람하고 동물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제 그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근데 또 선생님하고 다른 건 저는 이 비타민 C 같은 게 이게 꼭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과 같은 지표 이외에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어떤 그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에 저는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느끼는 순기능 그게 구체적인 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쉽게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웰빙 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위약 효과로 그렇죠. 저는 그 위약 효과로 보는 거죠. 아니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좋아지는 셀프 리미팅 디지즈라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 비타민제가 수십억 명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먹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위약 효과이기만 하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테이퍼링 돼서 줄어들어야 할 텐데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얘기 하셨죠. 그때 아침마당 때도 아침마당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다 내가 먹고 좋은 컨디션을 느끼는 그 기분을 다 위약 효과로 보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 이제 저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반론을 그때 하고 싶었었거든요. 지금 하세요. 그때 놓쳐갖고. 지금 약간 후회됐어요. 저도 하버드 그 반론 했었는데 저는 몰랐어 그 플레이트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플레이트도 나왔지만 그 피라미드는 여전히 유효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게 홈페이지에 또 있던데. 맞아요.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게 2011년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싶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예스더 선생님과 우리 홍해걸 박사님이 이 영양제 관련해서 또 여예스더 쇼핑몰이 언제 만들어졌죠? 우리 몰은 만든 지 몇 년 됐지. 몇 년? 한 4, 5년 됐어. 4, 5년 됐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2000년 중반 이후 정도부터 해서 사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건 2007년 아까 그 자마 논문입니다. 자마 논문.
오히려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가 사망률 5% 높일 수 있다는 그 메타 분석부터 지금 딱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건 저도 존중하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 역학 연구라는 건 잣대가 주로는 질병 발생과 연관된 뭐 사망률 아니면 뭐 유병률, 발생률 이런 척도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척도.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릴 네. 예정인데 네. 최근 10년 동안 네. 관찰하는 그 관찰 연구 있잖아요. 이른바 코호트 연구라고 집단을 관찰만 하는 연구뿐만이 아니고 임상시험이 최근 10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 임상시험들을 종합한 것들이 우리가 10년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랑 완전히 뒤집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임상 연구.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 네. 그 결과들이 다 꽝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최근에 변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셨듯이 뭐 4, 5년 전에 시작할 때쯤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을 때예요, 사실은. 그러나 가장 최근에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미국 그 암협회 굉장히 많은 그 공신력인 단체나 NHS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들이 계속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근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또 얘기지만은 네. 지금 그거는 이제 선생님 같은 그 아주 오소독스한 예컨대 네.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의학 엄숙주의자. 그러니까 철저한 근거에 의해서 뭐 이제 뭐 무작위로 임상시험하고 뭐 후원도 안 받고 깨끗한 이런 걸로 해서 나온 연구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니, 근데 아까 말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웰빙 센스.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전에, 와, 117명이에요, 지금. 올라갔어. 지금 많이 약간 올라갔네.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네. 그러네. 그럼 좀 더 한번 얘기해 좋습니다. 볼게요. 네. 거기 저 1,000원도 누가 우와, 기부를 저 10,000원 아니었어요? 1,000원. 아, 1,000원. 네, 1,000원도. 아, 1,000원도. 와,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잘 안 네.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음. 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지금까지 먹었지만 이제 줄어들 겁니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내기 아까 했죠? 내기 하죠. 내기 합시다. 1,000원 내기. 아, 1,000원은 너무 좀 약하고. 10,000원 내기. 10,000원 내기. 오케이. 그러니까 뭐 기준이 뭐 이렇게 우리는 과학자니까 네. 기준이 정확하게 기준이 뭐냐면 뭐가 줄어든다는 이제 거야? 매출액이. 매출액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효과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많이 그 공표를 할 거예요. 의학 집단에서, 의학 그 연구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 복지부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최근 3, 4년 전부터 네.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서 비타민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효과가 없다 혹은 해롭다로 정리가 되겠다는 게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직은 대세는 아니에요. 아직은 대세는 아니다. 그 말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올라가면요. 그때 말씀하셨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든 오바마든 안 먹게 될 거예요. 현재로는 진짜 그럴까요? 그럼요. 현재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의사들이 네.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네. 대통령 자체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바뀌어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중에 또 한번 내기의 기준을 그러면 뭐 매출액이 되었건 뭐든 아무튼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오소독스하게 이런 기준을 갖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좋다는 것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좋다는 것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연구가 막 일관되게 뭐 진짜 효과 없어서 이게 막 계속 나오면 또 그나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것도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대표적인 게 있어요. 글루코사민 아시잖아요. 네네. 글루코사민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릎 관절염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보험급여 목록에 있었는데 네네. 2009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36편의 임상시험을 다 종합해 보니까 종합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나눠서 종합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글루코사민을 만드는 제조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연구만 효과가 있고 받지 않은 연구는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질적 수준이 높은 거는 효과가 없고 질적 수준이 낮은 거면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급여 목록에서 사라졌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한 3개 나라가 기능식품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는 다 없어졌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글루코사민이 거의 퇴출이 된 것처럼 앞으로 비타민도 순차적으로 퇴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제가 얘기한 근거중심의학의 개념이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고 전문가들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새로운 것들. 최근에 보니까 뭐 NAD,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노신, 뭐 다이누클레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뭐 논이부터 해서 무슨 즙 이런 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개념이 확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거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 좀 효과만 있다면 그걸 과장돼서 임상시험이 몇 편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한 근거중심 의학이란 것들이 네. 학계든 정부에서도 완전히 확립이 된다면 이제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 효과 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안 할 겁니다. 아, 저는 좀 달라요. 그분 나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아닌데 네. 앞으로 그렇게 될 발전 거다. 가능성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도요. 아시는 대로 건강기능식품 그 등급 있잖아요. 등급 제일 낮은 게 뭐냐면 임상시험 없어도 허가해줬던 게 생리활성 기능 3등급짜리였거든요. 글쎄. 근데 그런 등급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건 뭐 저는 옳아요. 그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변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해요. 이렇게 네. 뭐 글루코사민 사례라든지